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2025년에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정리를 해보니까 약 한 57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어떤 책이 좋았고 어떤 책이 재밌었는지 같이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우선 이 책들을 그 교보문고 기준으로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두구두구 소설 분야 책이었어요. 그래서 이 소설 분야 책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조금씩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나래비를 세워보면 요 순위고, 소설을 가장 많이 읽었으니까 소설에서 4권 정도, 에세이 2권, 교양심리 1권, 시집 1권, 이렇게 총 8권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그 번외책 1권까지 총 9권 책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설책 4권, 에세이 2권, 교양심리 1권, 시집 1권, 그리고 번외도서 1권 해서 총 9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 소설 분야는 4권 중에 2권은 외국 작가, 2권은 국내 작가,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짠! 첫 번째 소설인데요. 이 책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한 달 후, 1년 후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을 알게 된 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조제, 호랑이,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그 여주인공 조제가 자기 이름을 사강의 책에서 따왔다라는 그 대사를 하는 게 있는데, 사실 그 영화 안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역으로 찾아봤고, 도대체 얼마나 그 조제라는 주인공이 매력적이길래 그 이름을 따서 쓰지? 하고 궁금점에서 읽기 시작했는데, 저는 사실 조제보다 사강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, 그 사강 특유의 엔각관계가 여기서도 등장을 해요. 근데 사실 저는 사강 책의 스토리 라인보다도 어떤 담대하고 대담한 표현력이나 그런 문체에 끌리기 때문에 사강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뭐 예컨대 알랭 말리그라스는 베아트리스와 처음으로 단둘이 만나 시간을 보낸 뒤 다시 그녀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. 그 정도로 폐쇄적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. 이런 문체, 뭔가 사랑책을 읽고 있으면 그냥 영화처럼 제 앞에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올해 2025년에 소설 중 하나로 이 책을 픽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외국 작가의 소설은 바로 내가 있는 곳이라는 준파 라이리의 책이에요. 다소 생소한 작가일 수 있는데, 준파 라이리는 벵골 출신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런던에서 나고 자랐는데 또 이 책은 이탈리아어로 집필을 했어요. 그 점도 되게 특이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, 주인공의 이름, 직업, 거주지 같은 게 이 책 내내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. 다만 이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 옴니버스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, 저는 세상에 이런 소재로 이런 소설을 쓸 수도 있구나 라는 매력을 느끼게 해준 책이라서 이 책을 꼽아봤어요. 그래서 되게 많은 장소가 등장을 해요. 그래서 뷰티숍에서, 호텔에서, 매표소에서, 빌라에서, 광장에서, 서점에서, 심지어 마음속에서 이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뭔가 진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시점으로 전개되는 재미난 소설이었습니다. 그 다음 국내 소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짠! 이 책은 정말 유명한 소설이죠. 사실 저는 이 책을 알게 된 게 좀 오래됐어요. 왜냐면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걔가 어느 날 이 책을 푹 빠져서 읽고 있는 거예요. 되게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, 근데 이 책이 두께도 좀 있는 편이고 뭔가 남자 학생이 읽는다고? 요런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? 라는 생각만 하고 읽지는 않았었는데, 내년에 영화 개봉을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읽었고, 읽다 보니까 내가 살지도 않았던 그때를 마치 산 듯한 느낌과 그런 서정적인 풍경에 대한 묘사나 그 감성이 향수를 일으켜서 되게 요새 보기 드문 절절한 연애 서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좀 내가 연애 세포가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. 그 다음 책은 급류 열풍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정말 핫했던 이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을 사실 저는
유행에 편승하기 싫어서 난 안 읽을 거야 라고 하고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어쩌다 보니 여행 갈 때 이 책을 들고 가게 된 거예요. 근데 정말 펜션에서 수영장에 안 들어가고 정말 급류 속에 푹 빠져서 1박 2일 만에 놀러 가서 다 읽은 책이고, 이 책은 약간 소재가 좀 거북할 수도 있을 만큼 좀 특이한데 그래도 뭔가 꼭 넷플릭스나 이런 영상 매체만이 내 도파민을 충족시켜주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독서 경험이었고, 뭔가 독서에 입문하고 싶은데 소설책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이제 이렇게 4권의 소설 소개가 끝났고요. 그 다음 소개해드릴 분야는 에세이 분야입니다. 시와 산책이라는 이 에세이인데 사실 저는 제목만 봤을 때는 전혀 손이 가지 않았어요. 저는 책을 고를 때 제목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목이 끌리지 않으면 고르지 않는 편인데, 근데 하도 이 책이 재밌다고 해서 책을 사봤고 정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막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올해로 10년차 직장인이 됐는데 꼭 한 대만 때리고 싶은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그런 저의 못생긴 마음이 커질 때 이런 책으로 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좀 누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정말 고마운 책이에요. 이 책이 아니었으면 정말 저는 사람을 쳤을지도 몰라요.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에세이는 가만히 가까이라는 그런 미술 책이에요. 사실 저는 병렬 독서 할 때 미술책을 꼭 한두 권씩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미술책을 읽으면 그림이 무조건 나오고 뭐 미술관이나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묘사도 꼭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을 때 되게 영감도 얻고, 아, 나 여행 가고 싶다. 아, 나 막 그 그림 전시회 하면은 우리나라 오면 보러 가고 싶다. 라는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줘서 미술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 책이 되게 좋았던 점은 원래 미술책을 보면은 뭐 시대, 뭐 장소, 작가 이런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 이 책은 되게 특이하게도 작품 속 어떤 신체에 따라서 뭐 눈, 머리, 뭐 뒷모습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 부분에 집중해서 다양한 작품을 소개받을 수 있었고, 그 작품 속의 그 작은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드리게 됐습니다. 그 다음 교양심리. 이 익숙한 오렌지빛깔 책 다 아실 것 같은데 너무 유행인 것 같아서 안 읽다가 읽었는데 정말 재밌게 잘 읽었고 푹 빠져서 읽었고, 사실 한 번씩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나 ADHD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. 근데 이 책을 읽고 좋았던 거는 그런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이 집중력 부족이라는 게 사회나 뭐 기술, 정치, 기업 이런 구조적인 전반의 문제로 진단되는 것이 되게 신선하고, 아, 봐봐, 내 잘못만은 아니라니까? 약간 이런 어떤 합리화도 되고, 참 어른으로서 이제 이 집중력 부족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인 현상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끊기게끔 해야 하나라는 책임감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책이었어요. 그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시집 분야로 넘어와서 고성경 시인의 심장보다 단단한 토마토 한 알이라는 시집인데요. 이 책은 우울하거나 삶이 노잼이거나 무료하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 무조건 읽으셔야 해요. 정말 시 하나하나가 다 통통 튀고 매력이 있고, 그 와중에 이제 기저에는 감정선도 정말 차곡차곡 잘 깔려 있어서 선물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, 내가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서 가끔 피식하고 싶은 날 펼쳐보기에도 정말 좋은 시집입니다. 그 다음 마지막 대망의 책은 바로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도 사실 제목만 봤을 때 별로 손이 가진 않았어요. 근데 저는 이 책을 골라서 계산을 해서 집으로 들고 온 제 자신을 정말 칭찬합니다. 그만큼 정말 읽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고,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줬을 때 친구들도 다 좋았다고 그렇게 피드백이 왔었어요.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말 그대로 살면서 정말 결심이 필요한 순간순간 참고서이자 나침반처럼 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, 정말 매 장을 넘길 때마다 들었고요. 그런 생각이 나이 먹어가면서 이 책만큼은 제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의 지혜나 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 정말 소중한 책이에요. 그래서 주변에 고마운 분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분이 있거나 하면은 이 책을 선물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9권의 베스트 9을 소개해드렸는데요.
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게 뭐 운동이 됐든 독서가 됐든 정말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출퇴근할 때 10분, 뭐 15분, 점심시간에 30분 요 정도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독서 시간을 가지면 그게 자양분이 돼서 결국에 내면의 단단함으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2026년에는 같이 우리 책도 많이 읽어보고 서로 추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저의 2025년 연말정산 책 결산이었고 한 번쯤 읽어보시길 다 추천드립니다. 안녕.